일부 돈에 대한 90대 10원칙. 인구 10%가 90%의 돈을 소유한다. 당신은 투자가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책은 투자가에 관한 책이다. 그것도 능수관 투자가가 되는 길에 관한 책이다. 집에도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을 위한 집이 각각 따로 있듯이 투자에도 각자에게 맞는 투자가 있다. 부자들이 하는 투자 전략을 따라서 투자하고 싶다면 부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냥 투자하는 부자가 아니라 능숙한 투자가가 되어야 한다. 73년에 나는 베트남 참전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나는 고향 근처 하와이의 해병대 기지에 배속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나는 해병대 항공기지에 도착한 후 친구인 마이크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내가 부자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이크 아버지와 함께 점심을 먹기로 약속했다. 마이크는 새로 태어난 아기와 자신의 새집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토요일에 마이크 집에서 점심을 먹기로 합의했다. 마이크의 리무진이 우중충한 회색빛의 덕신 장교 숙소에 있는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나는 우리가 1965년에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34페이지 읽습니다. 고향에 온 것을 환영한다. 마이크가 말했다. 나는 바닥에 대리석이 깔린 아름다운 마이크 집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이크는 7개월 된 아들을 안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무사히 돌아와서 기쁘다. 그래, 너를 다시 만나 정말 기쁘다. 나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마이크 뒤쪽으로 아름다운 하와이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란 바닷물이 그 집 앞에 있는 하얀 모래사장을 만지고 있었다. 마이크의 집은 너무나도 훌륭했다. 그 집은 열대지방의 1층짜리 저택으로 하와이의 과거와 현재의 우아함과 매력을 모두 갖고 있었다. 그 집은 열대지방의 1층짜리 저택으로 하와이의 과거와 현재의 우아함과 매력을 모두 갖고 있었다. 예쁜 페르시아 양탄자, 화분에 담긴 녹색의 키 큰 식물, 그리고 커다란 수영장이 있었다. 수영장의 한쪽 편에는 바다가 보이고 있었다. 우아하고 개방적인 섬 생활의 모든 특성을 보여주는 그 집은 내가 소망하는 하와이의 아름다운 집과 꼭 들어맞았다. 인사해, 내 아들 제임스야. 마이크가 말했다. 나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마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상태로 나는 몽환 속에 빠져들며 그 집의 아름다움에 돛이 되었다. 정말로 귀여운 아이구나. 나는 작은 아기를 볼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순진하게 나를 바라보는 어린 아기의 얼굴을 보면서 그곳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8년 동안 변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나는 낡은 막사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는 할 일 없이 술이나 마시는 지저분한 새 젊은이 조종사들과 방을 함께 쓰고 있었다. 그런데 마이크는 수백만 달러짜리 저택에서 아름다운 아내와 새로 태어난 아기와 함께 살고 있었다. 당신은 투자가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35페이지. 안으로 돌아라. 마이크가 말했다. 아버지와 코니가 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점심은 기가 막혔고 가정부가 서빙을 했다. 나는 그곳에 앉아 음식과 경치를 마음껏 즐겼다. 그러다가 나는 지저분한 장교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세 동료를 생각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기지의 점심은 샌드위치와 스프만 나왔을 것이다. 환담과 옛날 얘기가 끝난 후에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너도 보다시피 마이크는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아주 멋지게 투자했다.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아주 멋지게 투자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내가 처음 20년 동안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처음 100만 달러 10억 3,325만 원을 벌 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얘기에는 상당한 진실이 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나 보죠. 내가 물었다. 그들의 재산이 그렇게 금방 그렇게 많이 불어난 것을 더 알고 싶었다. 아주 잘 되고 있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새로 투입된 비행기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많은 관광객들을 이곳 하와이로 실어 오고 있단다. 그러니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우리 진짜 성공은 사업보다 투자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가 투자를 책임지고 있단다. 축하한다. 내가 마이크에 말했다. 잘했다. 그래. 고맙다. 마이크가 말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공이 내 것은 아니야. 사실은 아버지의 투자 방식이 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지. 나는 그냥 사업과 투자에 대해 아버지가 그동안 가르쳐 주신 사업과 투자에 대한 아버지가 그동안 가르쳐 주신 것을 하고 있을 뿐이야.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말했다. 네가 이렇게 부유한 동네에서 산다니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니? 그때 우리가 서핑 보드를 들고 해변으로 가기 위해 집들 사이로 여기저기 달리곤 했던 가난한 꼬맹이들이었지. 마이크가 소리내어 웃었다. 그래 기억하고 말고. 그리고 돈만 많고 인정은 없는 그 부자 노인들에게 쫓기던 것도 기억나지. 이제는 내가 인정 없는 부자 노인 되어 아이들을 쫓고 있지.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그러다가 마이크가 갑자기 말을 끊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기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섬 다른 쪽에 있는 우중충한 군대 막사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미안하구나. 마이크가 말했다. 나는 그냥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싱긋 웃었다. 네가 잘 돼서 나도 기분이 좋다. 이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나는 기분이 좋아. 너에게 그럴 권리가 있어. 그동안 시간을 내서 사업을 배웠으니까 말이야. 나는 2년 후에 군대에서 제대해 해병대와 계약이 끝나면 말이야. 부자 아버지가 마이크와 나 사이의 긴장감을 알아채고 의식감을 깨뜨리기 위해 말을 했다. 그리고 마이크는 나보다 더 잘했다. 나는 마이크가 자랑스럽다. 나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자랑스럽다. 그들은 멋진 팀. 나는 내 아들과 내 며느리가 자랑스럽다. 그들은 멋진 팀이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힘들게 얻었다. 이제 베트남에서 돌아왔으니 다음은 로버트 네 차례다. 당신은 투자가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37페이지입니다. 아버님이 하는 투자를 따라서 해도 되나요? 저는 정말로 아버님을 따라서 투자하고 싶습니다. 나는 열정적으로 대답을 했다. 저는 베트남에 있을 때 3,000달러 3,000달러는 약 400만원. 저는 베트남에 있을 때 약 400만원을 저축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쓰기 전에 빨리 투자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하시는 투자를 따라서 하면 안 될까요? 글쎄 내게 괜찮은 주식 중개원을 소개시켜 주마.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이 너에게 좋은 조언을 줄 것이고 어쩌면 화끈한 조언을 줄지도 모르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저는 아버님이 투자하는 것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부탁입니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버님이 늘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에 투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 중개인에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마이크 투자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나는 부자 아버지와 마이크 대답을 기다렸다. 침묵이 긴장으로 변하고 있었다. 제가 잘못 말한 것이라도 있나요? 마침내 내가 물었다. 아니, 마이크가 말했다. 아버지와 나는 두 가지 신나는 새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먼저 주식 중개인에게 전화해서 그 사람과 투자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들리는 소리하고는 탁자를 치우면서 접시들과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마이크보다 아는 부자 아버지에게 몸을 돌리면서 다시 얘기했다. 그동안 저는 마이크와 아버님이 사업을 키우는 것을 열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투자가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38페이지 들어갑니다. 저는 거의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조언에 따라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얘기하신 대로 젊은 사람으로서 조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제 저는 충분히 성장했고 마침내 투자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이크와 아버님과 함께 투자하고 싶다고 말할 때 왜 망설이시는 겁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저를 냉대하시는 겁니까? 왜 저를 멀리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버님처럼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너를 냉대하는 게 아니야. 마이크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너를 절대로 멀리하지도 않고 네가 부자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도 아니야.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야. 너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투자를 따라할 수 없어. 마이크가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했다. 마이크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래서 나는 마이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이크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나는 말은 여전히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돈 문제로 인한 우리들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알기 시작했다. 마이크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 모두 무일푼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마이크와 마이크 아버지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 나의 아버지와 나는 아직도 그들 말만 따라 다른 곳에 속해 있었다. 나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이 큰 집이 나에게 아직도 먼 곳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 사이의 거리는 아주 멀었다. 나는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히며 팔짱 끼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곳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들 삶의 그 순간을 요약했다. 당신은 부자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39페이지입니다. 우리 둘 모두 25살이었지만 여러 면에서 마이크는 나를 경제적으로 25년 정도 앞서가고 있었다. 내 진짜 아버지는 공무원 자리에서 사실상 해고되어 52세의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괜찮니? 우리 부자 아버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예, 괜찮아요. 내가 대답했다. 나는 내 자신과 내 가족의 애처로움을 느끼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감추려고 길을 썼다. 그냥 생각에 잠겨 사색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방 안은 조용했다. 파도 소리와 시원한 바닷바람이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왔다. 마이크와 부자 아버지 그리고 나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동안에 나는 새로운 사실과 현실에 적응하려 애썼다. 그러니까 제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님과 마이크와 함께 투자할 수 없군요. 부자 아버지와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마이크가 덧붙였다. 그럼 일반 대중은 어디에 투자하죠? 깨끗하게 처리된 투자에 하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내게 얘기를 하는 동안 계속 웃는 이유는 큰 그림이
아이러니를 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들에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오직 부자들만이 부자들이 하는 투자에 투자할 수 있단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들에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오직 부자들만 아니 부자들이 하는 투자에 투자할 수 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들에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오직 부자들만이 부자들이 하는 투자에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거지. 내가 볼 때 그것은 아이러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40페이지 읽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내가 물었다. 그것은 부자들이 자신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 마이크가 대답했다. 내가 볼 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이 자신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물었다. 왜냐하면 좋은 거래보다는 나쁜 거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거래가 같은 것으로 보이지. 왜냐하면 좋은 거래보다 나쁜 거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고, 잘 모르는 사람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거래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정도 교육과 경험이 있어야 더 정교한 투자를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로 구분할 수 있지. 능숙한 투자가가 되려면 무엇이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로 만드는지 아는 능력이 필요하단다. 상당한 정도의 교육과 경험이 있어야 더 정교한 투자를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로 구분할 수 있지. 능숙한 투자가가 되려면 무엇이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를 만드는지 아는 능력이 필요하단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교육과 경험이 없지. 부자 아버지는 또 이렇게 물었다. 네가 해병대 조종사로서 정부에서 받는 수수료가 얼마나 되니? 저는 베트남에서 비행수당과 전투수당을 포함해 1년에 12,000달러가량을 받습니다. 여기 하와이에서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생활수당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액수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와이에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할 거고요. 12,000달러는 약 1,600만원 정도. 1,6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네가 모든 3,000달러도 상당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네가 모은 3,000달러도 상당한 것이구나. 부자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서 내 기분을 북돋을 예를 썼다. 너는 네 총 수입의 25%를 저축했구나. 당신은 투자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41페이지 들어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른바 인정받는 투자가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국 대통령도 이미 부자가 아닌 한 봉급만으로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침내 내가 물었다. 그냥 제 3,000달러를 아버님께 드리고 아버님이 그것을 아버님의 돈과 합쳐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나눌 수 없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권유하고 싶지 않다. 어쨌든 너에게 권유하고 싶지 않다. 왜죠? 내가 물었다. 왜 저에게 아니죠? 너는 이미 경제와 금융에 대해 상당한 금융적 교육 기반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너는 단순히 인정받는 투자가가 되는 것 이상으로 될 수 있다. 원한다면 너는 능숙한 투자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너는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재산을 모을 게다. 인정받는 투자가요? 능숙한 투자가요? 그들은 무엇이 다른가요? 내가 물었다. 이제는 다시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다. 좋은 질문이야. 마이크가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다. 그는 자기 친구가 울적함에 빠져나오는 것을 감지했다. 인정받는 투자가는 그 정의상 돈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인정받는 투자가는 종종 자격 있는 투자가로 불린단다. 부자아버지가 설명했다. 하지만 돈 많은 능숙한 투자가의 자격을 얻을 수가 없지. 그럼 무엇이 다른가요? 내가 물었다. 글쎄다. 너는 어제 신문에서 할리우드 유명한 배우가 투자 사기로 수백만 달러를 잃었다는 기사를 읽었니? 부자아버지가 물었다. 예, 읽었습니다. 4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당신은 투자가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42페이지 들어갑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가요? 내가 물었다. 글쎄다. 너는 어제 신문에서 할리우드 유명한 배우가 투자 사기로 수백만 달러를 잃었다는 기사를 읽었니? 부자아버지가 물었다. 예,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백만 달러를 잃었을 뿐 아니라 그 투자에 사용된 미납소득에 대해 세금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것은 인정받는 투자가와 자격 있는 투자가의 한 예이다.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단지 돈이 있다고 해서 능숙한 투자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의사, 변호사, 연예인, 그리고 프로 스포츠 선수 같은 고소득 인사들이 잘못된 투자에서 그렇게 해도 자주 돈을 잃은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돈은 있지만 능숙함은 부족하다. 그들은 돈은 있지만 안전하게만 투자하고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그 모든 투자가 그들에게는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를 분간하지 못한다. 그들 같은 사람들은 깨끗하게 처리된 투자에만 투자하거나 전문적인 자금 관리자를 고용해 대신 투자하게 해야만 한다. 그럼 능숙한 투자가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나요? 그럼 능숙한 투자가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나요? 능숙한 투자가는 세 가지 이를 알고 있다.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세 가지 이요? 내가 다시 물었다. 그게 뭔데요? 부자아버지는 다음의 단어들을 적었다. 교육, education, 경험, experience, 충분한 현금, excessive cash. 그러니까 교육할 때 education E, 경험, experience 할 때 E, 충분한 넉넉한 현금, excessive cash. 그래서 이것들이 세 가지 일한다. 부자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들었다. 그 세 가지 항목을 달성하면 능숙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은 투자가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43페이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올바른 교육을 받았지만 경험은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 올바른 교육은 받았지만 경험은 부족하다. 그들은 현실 생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종종 넉넉한 현금이 부족하다. 현실 생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넉넉한 현금이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우리 같은 사람들의 설명을 들을 때 나도 압니다 라고 얘기하지. 하지만 그들은 안다고 하면서 하지는 않지. 마이크가 덧불었다. 우리 은행가는 늘 아버지와 내가 하는 것을 나도 압니다. 은행가는 늘 압니다. 나도 압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사람은 자신이 안다고 주장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 은행가에서는 넉넉한 현금이 없는 거고 내가 말했다. 부자 아버지와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침묵이 흐르면서 대화가 끊어졌다. 우리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깊이 빠졌다. 나는 팔짱 낀 채 앉아서 시리도록 파란 하와이의 바다를 보았다. 나는 마이크 아름다운 집에서 삶은 다음번 방향을 숙고했다. 나는 부모님이 바라던 대로 대학을 졸업했다. 군대 생활은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얼마 후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되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삶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니? 부자 아버지가 나에게 물었다.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데? 마이크가 물었다. 아마도 능숙한 투자가가 되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것이 무엇인 건 잘 선택한 것 같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너는 이미 멋진 출발을 했다. 금융에 대한 교육이 기반을 갖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는 경험을 쌓을 때가 되었다. 당신은 투자가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44페이지. 언제 제가 두 가지 모두를 충분히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물었다. 언제든지 너에게 넉넉한 현금이 있을 때지. 부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그 말과 함께 우리 모두는 소리내어 웃으면서 물잔을 들고 건배를 했다. 넉넉한 현금을 위하여. 그러자 부자 아버지가 이렇게 건배했다. 그리고 능숙한 투자자가 되는 것을 위해 능숙한 투자자가 되는 것과 넉넉한 현금을 위해 나는 조용히 혼자서 건배했다. 능숙한 투자와 넉넉한 현금을 위해. 나는 내 머릿속에 울리는 그 단어들을 좋아했다. 마이크가 리무진 기사를 호출했다. 그리고 나는 우중충한 독신 장교 숙소로 돌아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했다. 나는 이제 성인이었고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나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대학을 졸업했고 베트남에 가서 조국을 위해 싸웠다. 이제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할 때가 되었다. 능숙한 투자가가 되기 위해 공부한다는 생각이 나를 매료시켰다. 능숙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 공부한다는 생각이 나를 매료시켰다. 나는 부자 아버지와 공부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부자 아버지가 성인이 된 나를 인도할 것이다. 그로부터 20년 후 1993년에 이르러 부자 아버지의 재산은 아이들, 손주들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나누어졌다. 당신은 투자가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45페이지. 다음 100여 년 동안 그분의 후손들은 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이크는 가장 중요한 자신인 사업을 물려받았고 아주 멋지게 일을 처리해서 자기 아버지의 제국을 날로 성장시켰다. 그 제국은 부자 아버지가 그 백지 상태에서 일으킨 것이다. 나는 그것의 시작과 성장을 평생 동안 지켜보았다. 나는 10년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달성하는데 20년이 걸렸다. 다음과 같은 얘기에는 나름의 진실이 있다. 처음 100만 달러가 가장 힘든 것이다. 처음 13억
3,324만 원이 벌기가 가장 힘든 것이다. 그렇게 보면 100만 달러, 13억 3천만 원을 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나에게 어려웠던 것은 그 100만 달러를 보존하고 그 돈이 나를 위해 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1994년에 47세의 나이로 은퇴할 수 있었다. 경제적 자유와 삶을 즐길 충분한 돈을 갖게 되었다. 알고 보니 은퇴는 나에게 흥미를 주지 못했다. 내가 흥미를 느꼈던 것은 마침내 능숙한 투자가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이크 축과 함께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달성할 가치가 있는 목표였다. 1973년 그날 마이크와 부자아버지가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투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날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다음에 드는 것은 이른바 인정받는 투자가, 능숙한 투자가들이 하는 투자들의 목록이다. 3호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부동산 조합과 유한 파트너십, 상장 전 공모주, IPO,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초기 공모로 기업 공개를 말한다. 하지만 IPO는 모든 투자가들에게 가능하지만 대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비우량 금융, 합병 및 인수, 창업 대출, 헤지펀드, 이런 투자자들은 일반적인 보통의 투자가에게는 너무 위험한 것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투자 자체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일반 투자가에게는 필요한 교육, 경험, 그리고 넉넉한 자본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가에게는 필요한 교육, 경험, 그리고 넉넉한 자본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오늘날 나는 능숙한 투자가로서 그런 벤처들에게 투자하고 있다. 상황을 제대로만 알면 위험은 아주 낮으며 잠재적인 수익은 엄청날 수 있다. 부자들은 종종 이와 같은 투자 대상들의 돈을 투자한다. 오늘날 나는 능숙한 투자가로서 그런 벤처들에 투자하고 있다. 물론 나도 나름의 손해를 보기는 했지만 성공한 투자의 수익이 엄청나다. 그런 손해를 보상하고도 남놨다. 내가 이런 투자가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더 흥미롭고 더 도전적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단순하게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그런 투자는 능숙한 투자가의 투자 대상이 아니다. 능숙한 투자가가 하는 투자는 자본주의 심장에 아주 가까운 것이다. 사실 그런 투자가들의 일부는 벤처 자본 투자로 일반 투자가에게는 너무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는 해도 투자 자체가 위험한 것이기보다 일반 투자가의 교육, 경험, 그리고 넉넉한 현금의 부족이 위험한 것이다. 당신은 투자가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47페이지입니다. 능숙한 투자가의 길. 이 책은 반드시 투자에 관한 책은 아니다. 이 책은 오히려 투자가에 관한 책이다. 능숙한 투자가 되는 길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당신이 세 가지 일을 얻기 위한 길을 찾는 것에 관한 책이다. 세 가지 일은 교육, 경험, 충분히 넉넉한 현금, education, experience, excessive cash. 세 가지 일을 얻기 위한 길을 찾는 것에 관한 책이다.
부자빠 가난한 아빠 1은 내가 어렸을 때 밟은 교육적 길에 관한 책이다. 부자빠 가난한 아빠 2는 내가 젊은 성인으로서 1973년부터 1994년까지 밟은 교육적 길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과거의 모든 내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교훈들이 바탕하고 있으며 그런 교훈들을 3가지 이로 바꾸어서 당신에게 능숙한 투자가가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1973년에 나에게는 투자할 돈이 $3,000 밖에 없었다. $399만원. 그리고 나에게는 교육과 현실 생활에서의 경험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나는 1994년 이르러 능숙한 투자가가 되어 있었다. 1994년에 능숙한 투자가가 되어 있었다. 20여 년 전에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집에도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집이 있듯이 투자에도 각자에게 맞는 투자가 있다. 집에도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집이 있듯이 투자에게도 각자에게 맞는 투자가 있다. 부자들이 하는 투자. 부자들이 하는 투자 전략을 따라서 투자하고 싶다면 부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냥 투자하는 투자가 아니라 능숙한 투자가가 되어야 한다. 당신은 부자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48페이지입니다. 부자 아버지 투자 가이드 5단계. 부자 아버지는 자신의 투자 가이드를 5단계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5단계에 대해 각 단계마다 질문을 했다. 그 질문을 당신에게 똑같이 해보겠다. 당신은 투자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어떤 유형의 투자가가 되고 싶은가? 당신은 어떻게 강력한 사업을 일으킬 것인가? 능숙한 투자가는 누구인가? 당신은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용기가 있는가? 이 책은 안내서로서 쓴 책이다. 이 책은 당신에게 구체적인 답들을 주지 않는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이 어떤 질문들을 물을지 이해하는 것을 돕는 데 있다. 이 책이 그렇게 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이 능숙한 투자가 되도록 우리가 가르칠 수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은 능숙한 투자가 되도록 배울 수 있다. 그것은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 나는 네가 자전거를 타도록 가르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자전거를 타도록 배울 수는 없다. 자전거 타기를 배우려면 위험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이 능숙한 투자자가 되도록 배울 수는 있다. 그것은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 나는 네가 자전거를 타도록 가르칠 수가 없다. 하지만 너는 자전거를 타도록 배울 수는 있다. 나는 네가 자전거를 타도록 가르칠 수가 없다. 하지만 너는 자전거를 타도록 배울 수는 있다. 타도록 가르칠 수는 없다. 너는 타도록 배울 수는 있다. 자전거 타기를 배우려면 위험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투자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위험을 안고 싶지 않다는 것은 배우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그리고 네가 배우고 싶지 않으면 나는 너를 가르칠 수가 없다. 당신은 투자가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49페이지. 이 책은 사실 투자보다 배움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투자에 대한 기본으로 배우는 사람들, 돈을 버는 빠른 길을 찾기보다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부자 아버지가 말하는 부자로 가는 발전의 5단계에 관한 책이다. 그 5단계는 그분도 거쳤고 나도 지금 거치고 그분도 거쳤고 나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다. 당신은 이 책을 읽으면서 부자 아버지가 5단계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업가들과 투자가들이 엄청난 부자가 되기 위해 거쳤던 단계들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투자가인 워런 버핏, 그리고 G이사의 창업자인 토머스 에디슨, 이들 모두가 그와 같은 5단계를 거쳤다. 이 5단계는 오늘날 인터넷이나 닷컴 세대의 젊은 신흥 갑부들이 아직도 20대와 30대 지금 거치고 있는 단계들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정보시대이기 때문에 이들 젊은 갑부들은 같은 단계들을 더 빠르게 거쳤다는 점이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버지의 투자가이드 5단계는 당신은 투자가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어떤 유형의 투자가 되고 싶은가? 당신은 어떻게 강력한 사업을 일으킬 것인가? 능숙한 투자가가 누구인가? 당신은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용기가 있는가? 이 5가지. 당신은 혁명에 동참하고 있는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거대한 가문들이 산업혁명 시대에 탄생했다. 오늘날 정보혁명 시대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혁명 시대에 탄생했다. 오늘날 정보혁명 시대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20대, 30대 혹은 40대의 자수성가한 신흥 갑부들이 무척 많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도 또 40대가 넘는 나이에 연봉 5만 달러, 665만 원, 일자리를 구하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도 많다. 당신은 투자가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50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 한 가지 이유는 산업시대에서 정보시대로 이행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산업시대로 선행할 때 헨리 포드나 토머스 에디슨 같은 억만장자들이 탄생했다. 오늘날 우리의 정보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번 변화 속에서 빌 게이츠, 마이클 데일, 그 밖의 인터넷 회사 창업자들은 젊은 신흥 갑부가 되고 있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에서 나타난 힘이다. 지금은 산업시대에서 정보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흔히 말하기를 시대를 만난 아이디어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고 시대를 만난 아이디어만큼은 강력한 것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아직도 남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못난 사람도 없다고 한다. 낡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 책은 당신에게 낡은 생각들을 버리면서 돈을 버는 새로운 생각들을 찾게 할지도 모른다. 이 책은 또 당신의 삶에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이 책은 산업시대에서 정보시대로 변화만큼이나 혁명적인 변화를 관한 책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당신이 삶의 새로운 경제적 길을 찾도록 할지도 모른다. 이 책은 직원이나 자영업자보다 사업가나 투자가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나는 각 단계들을 거치는데 여러 해가 걸렸다. 그리고 아직도 그것들을 거치는 중이다. 이 책을 읽은 후에 당신은 이 책에서 말하는 5단계를 거치겠다고 결심할지도 모른다. 혹은 이런 단계들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할지도 모른다. 그 단계들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때 얼마나 빨리 그 단계들을 거칠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 책을 금방 부자가 되는 것에 관한 책이 아님을 기억하라. 그와 같은 단계들을 거치겠다는 결심은 첫 번째 단계 시작된다. 즉 정신적 준비의 단계이다. 당신은 투자가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51페이지. 당신은 투자가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자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만 얘기했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그 말의 뜻은 돈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돈은 벌기가 어렵다. 그러면 돈은 벌기가 어려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혹은 부자가 되는 것에 정말 어려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돈이 많이 생기면 은행에 넣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 돈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알면 당신은 놀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투자는 위험한 거야. 그러면 투자는 위험한 것이 된다. 투자는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한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 부자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능수관 투자자가 되는데 필요한 정신적 준비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거나 성직자가 되는데 필요한 정신적 준비와 비슷한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농담이었다. 하지만 그분은 내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다. 부자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네가 했던 것처럼 시작하고 있다. 너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은 부자가 되겠다는 꿈과 희망뿐이다.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달성한 사람은 별로 없다. 열심히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준비해라. 당신은 투자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52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준비해라. 왜냐하면 너는 이제 극소수 부자들만이 투자하는 방식을, 투자하는 법을 배울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밖에서가 아닌 안에서 투자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훨씬 더 쉬운 삶의 길과 더 쉬운 투자의 길이 있다. 따라서 곰곰이 생각하고 이것이 내 삶의 길이라고 결정하면 준비를 해라. 열심히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준비해라. 정신적으로 준비해라. 왜? 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 돈은 우리가 원한 대로 된다. 원한 대로 된다. 그 말의 뜻은 돈은 우리의 마음. 그 말의 뜻은 돈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52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